마지막으로 주요 집행 실적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8조 이하의 내용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사법부는 2025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처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하고 법원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가 아주 심히 침해되었습니다. 국민이 주신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재판을 하는 법관들께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요구합니다. 대법원장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오늘 법사위를 앞두고 어제 대법원장이 한 행태에 대해서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행태였는데 말씀처럼 국민이 주신 세금입니다. 그것으로 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을 위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그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은 안 되는 것인데 이번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3개 기관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함께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법사위 소관 기관들의 2025년 회계연도 결산 개관과 3개 기관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 총괄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본 1페이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기관의 결산 개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의 경우 세출 기준 2025년 예산 현액은 법무부 4조 7,864억 5,500만 원, 대법원 1조 9,924억 7,900만 원 등 6개 기관 총 7조 580억 7,500만 원이며 이 중 98.8%인 6조 9,699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법무부의 교도작업 특별회계, 대법원의 등기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에 편성된 세출기준 2025년 예산 현액은 4,047억 원이며 이 중 88.7%인 3,588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대법원의 사법서비스진행기금 등 2개 기금의 지출기준 2025년 계획 현액은 5,377억 1천만 원이며 이 중 81.1%인 4,359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괄본 2페이지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검토 사항을 총괄하면 법무부와 대법원 등 6개 기관의 113개 사업에 대하여 총 149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주요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본 3페이지 감사원 소관입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총 9개의 사업 12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페이지 5번 감사활동 경비 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 6월 디지털 포렌식 실시 요건 완화를 한 이후 포렌식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피감사자의 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감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 7번 전산 운영 경비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은 업무 포털 시스템 구축 사업의 개발 인력 상주 공간 확보를 위해서 사무실 임차료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공간을 활용함에 따라 집행 필요성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목적의 사용과 부적절한 이월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소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본 5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총 13개 사업 17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페이지 3번 인건비 사업과 관련하여 헌법연구관의 임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76명 중 97%인 74명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실무 법조인 출신에 편중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은 단순 법리의 적용을 넘어 심층적 이론 검토와 사회적 갈등 해결이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 및 국가기관 경력자 등의 채용을 확대하여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는 인적 구성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원외교육 확대 등으로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외부 강의 실적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강의 후 사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부정청탁 금지법상 외부 강의 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확인되었는 바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 6번 재판활동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접수 후 2년 이상 경과한 미제 사건 및 4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제 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따라 사건 증가세가 가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장기 미제 사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심리 지원 역량을 집중하여 사건 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 사건의 각하 결정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구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사전 안내와 상담 제공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본 8페이지 대법원 소관입니다. 대법원은 총 30개 사업 43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8페이지 1번 총괄적 사항입니다. 대법원 소관 세부 사업 중 재정사업으로 분류되어 성과평가를 받아야 할 사업이 기본 경비성 사업으로 분류되어 성과관리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성과관리 대상 사업을 재구조할 필요가 있고 프로그램 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법원 소관 프로그램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회계입니다.